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출 규제 발표 전인 지난 10일에 7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서울 강남의 32평 아파트 106제곱미터 이걸 41.5억 원에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혹시 사전에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 정보 알고 서두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일단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대선 전인 3월 5일에 썼고 이후에 대출 신청한 것이어서 이번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해명을 들으면 일견 납득이 되는 해명인데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지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이고 접수는 안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한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접수하면 대출이 나오는 건지 그런 거 되게 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한 2~3배 정도 많이 손님이 밀리셔서 되게 초조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중도금 대출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9월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진행할 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아, 오늘 정책 발표되시고 네, 내일부터 당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같이 대출 받기 어려운 청년들도 많을 텐데 늘려줬으면 좋겠고. 설 변호사님. 네. 보셨지만 지금 규제가 발표됐던 지난주 금요일 시중은행에 정말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가능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도 빨리 좀 씁시다 계약서 오늘 씁시다. 심지어는 집도 안 보고 돈부터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는 딱 직전에 대출 받았네.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에요.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보자의 해명이 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어떤 규제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실수요자들이 문제가 됐고요. 실제적으로는 대출 신청 서류까지 제출한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계약만 해놓고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할 때 그냥 서류만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계약금을 최소한 걸거든요. 특히나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만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집을 매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실입주자로서 순수한 피해자가 생기는 대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배경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7.5억을 받았다라는 거, 7억 5천만 원을 담보대출로 받았다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했다는 부분이죠. 이번 대책에서 드러나듯이 가장 맹점은 이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부자만이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6억 정도의 6억이나 7억 정도의 어떤 대출만으로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번 대출 규제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41억짜리 집을 7억 5천 담보받았으면 34억 정도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아이들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진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르겠지만은 오히려 현금 부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규제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대책이 이번 대출 규제 대책이 보여주는 맹점을 배경훈 장관 후보자가 직접 몸소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려 말하면 나는 현금 부자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대출 규제 적용 대상 아니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권에서는요,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일부 현금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정작 실수요자들이 역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6억 이상 주담대 금지하고 나면 그렇다고 15억 이상, 20억 이상 부동산 거래 금지할 건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서 못 사는 사람들
그 기회를 결국은 현금을 쌓아놓는 알짜 현금 부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살 수 있죠. 이번 대책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살 수 있죠. 장관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니 확인을 장관님이 의원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훈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책의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려고 하십니까? 시장에 많은 가수요로 인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에 근거해서 결정. 장기적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급하게 막 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초단기 수요를 막겠다. 지금 이런 정책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단기 정책과 중요한. 그러니까 단기니까 두세 달 내에 부동산 가격 떨어집니까? 자신 있으세요? 시장 상황을 예의시켜 보고 있습니다.